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몸도 말이죠. 몸도 어떻게 돼요? 상초, 중초, 하초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 몸도 아무렇게나 돼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물론 우리 몸의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구조 자체가 점점 땅으로 향한 것은 뭔가니 땅에 살 존재들이고, 이른바 말하면 차원이 높은 어떤 그런 이데아들은 다 두뇌는 뭐죠? 우리 몸에 중요하잖아요. 총사령부잖아요. 응? 만약에 성기가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하다면 여기 달렸을 때 쭉 여기서 오줌 누를 줄 몰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이것도 말씀이죠.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오고 이른바 말하면 뭔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눈이라는 건 그냥 보면 빛이 나가서 찍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제일 고차원적인 겁니다. 귀는 뭔가니 사운드, 음파가 가서 고막을 때려야 돼요.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intervention of light and sound.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light, sound. 빛은 초속 30만 킬로인데요. 소리는 뭐죠? 초당 340m밖에 안 돼요. 무거우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가벼운 건 뜨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코는 뭔가니 코 점막에서 녹아야 돼. 이게 더 둔탁한 겁니다. 소리보다 더 둔탁한 거야. 이는 완전 입자니까. 혀는 씹어야 돼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말씀이죠. 먹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하잖아요. 배설기관이 다 어디 달려있다? 제일 밑에 달려있잖아요. 오줌이고 모관에. 이게 완전히 법이에요. 법체. 아무렇게나 만들어 있지 않아요. 철통같이 법에 따라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머리 한가운데 가마가 있다. 은하계 우주의 소용돌이 모양 같다. 시장판에 가봐라. 소를 한 주먹 딱 줘가지고 땅에 딱 펼쳐놓고 하나하나 올라가 돌아가는 걸 봐라. 지구의 자전무한과 100% 일치한다. 자연계 모든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눈도 두 개, 콧구멍 두 개, 완전 대칭이에요. 좌뇌, 우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죠? 이 좌뇌하고 우뇌 있는데 좌뇌는 뭐라? 감각중추입니다. 여기는 뭐라? 이른바 생각중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3차원적인 두뇌라고 한다면 이쪽은 4차원적인 두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치매가 걸린 사람이 대체로 어떤 중추가 망가진다? 우뇌가 망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우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뇌가 고장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세계 3차원, 4차원 넘어 고차원적인 이 상상 중추거든요. 탁월한 인물들이 우뇌가 대단히 발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대칭이에요. 대칭. 전부 다 대칭입니다. 발도 두 개, 손도 두 개, 전부 다 완전 대칭이에요. Equilibrium of nature. 이 자연의 어떤 그런 그 대칭입니다. 장난이에요.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양.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몸관이 하초는 몸관이 배설기관이 많잖아요. 신장도 거기 있고, 이른바 소변, 대변 다 나가고, 대장 다 나가죠. 장기의 흐름도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몸에도 몸관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 거야. 욕계, 맨 밑에는 욕계야. 욕망의 세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잖아. 3계유 급정 얘기했잖아요. 맨 아웃사이더는 뭔가 아니? 욕계, 색계, 무색계.
이 화엄경이란 경전은 왜 이게 대단히 의미로운 거 아니? 다른 것 때문에 의미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께서 여기에서만 설하신 게 아니라 광활한 우주로 정말 헐을 날아다니시면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에게 다 법을 설하신 그런 내용이시라고요. 장대한, 그러니까 상상을 절하는 거야. 어떻게 사바세계에 태어나신 부처님께서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인들, 우주인들을 생각해서 법문을 설하시냔 말이에요. 7초 9회 장소를 7번 바꿉니다. 9번을 설해요. 그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에 유통되는 원리가 우주에도 유통되는 겁니다. 우주주가 아주구주, 우리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다만 우리의 근기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러잖아요. 정말로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 산다고 사바세계 욕망의 포로가 돼서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그저 50원짜리 안 떨어지는 100원짜리 안 떨어지는 매일 땅바닥만. 그래서 이 몸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초, 중초, 상초,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 스님이 자꾸만 기도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나?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법당에 나오지 않고, 또 법당은 학교잖아요. 전미계오 이고등락. 여기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은 전당이죠. 점점 그래도 뭐란가 하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상향성의, 하향성이 아니라 뭐라? 상향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밝아지거든요. 교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 광명이 되거든요. 빛이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어디 가더라도 제일 앞자리 앉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말 한마디라도 뭔가 하니 애들이 듣잖아요. 쟨 잘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쳐줍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얘네는 딴짓한다니까. 딴짓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진짜 뭐냐, 나도 이제 언젠가 되면 금생에도 뭔가 아니 공부를 자꾸면서 밝아져야 되지만 그 밝아지는 마음으로 또 뭐죠? 밝은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요. 공부를 해야지 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수행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부처님은 영명하신 존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인간들도 아직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 인간들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뭐냐,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그러니까 이 불교가 장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우주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천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병정, 약창에 나오죠. 뭐죠? 뭐 변정천왕, 광과천, 대범천왕 쫙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별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주명법 땅에서 세간의 주의, 세주명 무슨 세주면 멸해상 무슨 화장세계 노사나 다 나오잖아요. 열애명호 사성세, 광명과 금명금 전부 다 차례차례 그 품수가 나오는 게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 너희들도 계속 이렇게 단계를 밟아라 가라. 단계를 밟아 가라. 예전에도 이제 한번 하버드 프레스, 제가 하버드 프레스 그걸 꼭꼭 들어가서 보는데, 왜냐하면 그 세계 모든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논언대라 이른바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성공적인 인간들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그죠? 논리적이고 수리실증적이고 체계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언어 능력인데요, 탁월한 성공자들 쳐놓고 언어 표현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인간이 없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 우선 우린 말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아들, 딸들에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우리 아버지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뭔가 아니? 뭔가 신뢰감이 가는구나. 우리 엄마는 참 공부를 한 여자야. 우리 엄마 말은 거역하기가 어렵지. 믿음을 주려면요, 엄마 아버지가 말을 뭔가 아니? 정말 의미 있게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물의 특징은 두 번째가 언어 표현 능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욕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설득력 있게 뭔가. 벌써 공부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다르잖아요. 성공적인 인간의 특징은 언어문화 표현 능력입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말을 직원들에게 또랑또랑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가자. 설득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과.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 하바드에서 하나비가 나온다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청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라도 또랑또랑하게. 공부한 사람, 벌써 공부한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남아일구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러고 말 한마디로 뭐라 천냥빌감다 그러고. 말도요, 공부하면 할수록 수행하면 할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말이 값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힐라리나 클린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강연 한 번 하는데 뭐 30만 달러, 50만 달러, 1시간 강연하고 얼마 강연 3억 5억을 받는데 이놈은 거 그래가지고 본 돈이 뭐 1억 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불려다니면서 부부가 백악관 나올 때 거지였대. 변호사비 다 줘가지고.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뭐 그냥 강연만 해서 미국 대통령을 해봤으니까, 미국 국무장관 해봤으니까. 그런 인간들은 어떤 말을 하나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무대로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전 우주적인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왜 수행이 중요한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다 체험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다르고 깊이 연마하고 탁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 말 가운데 말이죠, 자기의 이른바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둬야 됐는가. 정말 꼭 명심하세요.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정신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중요한 건요, 정말로 내가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할 때 내가 전혀 둬야 되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무지랭이에요. 마음 가운데 탐진지 삼독심만 가득해 가지고 독심으로 포로가 된 그런 말들만 해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다 돈 묻은 빵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돈 묻은 음식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돈 묻은 빵을 먹고 그 사람이 성할 것 같습니까? 성할 수가 없어요.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그놈이 나한테 돈 묻은 빵을 먹였잖아 이렇게 되는, 적이 돼버립니다. 이를 왜 도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금강석이거든요. 다이아몬드야. 벌써 가치가, 이 독하고 다이아몬드가 다르잖아요. 그 말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거든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들어있다. 금강석 같은 말을 한마디 두마디 딱딱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은 매일같이 금강석 한 삼태기씩 받아먹는 것 똑같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거죠. 큰 부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맹자의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율곡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당을 내 집처럼 그냥 들고,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를 계속 법회하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가치 있는 말, 말의 가치가 다르고.
부처님 말씀은 무량겁을 두고 끊임없이 갈고 닦은 그러한 내용이니까 하늘나라 인간들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죠. 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데 물론 즐거울 때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근데 춤을 출 때 보면 뭐죠? 옛날 춤하고 요즘 춤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춤은 벌써 춤이 딱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춤은 흔들어봤자 뭐죠? 매일 뭐만 흔들어요? 방댕이만 방댕이. 방댕이만 방댕이만 흔들어지게 돼요. 아랫도리만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춤이 정말 말이죠. 하초, 중초, 상초. 그러니까 정말 춤을 마하무드라. 우리 강명진이 뭐가 그래요? 옴 아모까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말은 우주의 춤이란 뜻이에요. 우주가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춤. 근데 우주가 여러분들이 어떤 춤을 추냐에 따라서 하초의 춤을 추냐, 중초의 춤을 추냐, 상초의 춤을 추냐.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상근기냐 중근기냐 뭐라? 하근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실 때 가만히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뭔가요? 뭐 아는 척 폼 잡아요. 문만 열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문만 열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왜냐하면 부처전에 공부하고 나가서 이걸 실천하는 수행자가 돼. 가정에서, 사회에서 번져나가야 돼요. 그 7처구에 39분 원망교라. 이게 전부가 다 정말로 이 장장이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무진장광설이니까. 밑도 끝도 없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라? 선생님이라고. 장소나 뭐다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상초가 있고 중초가 하초가 있는데 매일매일 쓸 때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정이죠. 정. 감정. 가슴으로. 가슴엔 심장도 있잖아요. 머리는 좀 차갑잖아요. 이지역이라고. 아르네라가 못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아니 무슨 뭐죠? 어디로 버디 랭귀지 뭐 어디로 전해져 온가? 눈빛을 봐도요. 눈빛을 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그러죠? 눈빛을 봐도 눈이 정말 청명하고 눈이 정말 벌써 눈으로도 말한대요. 눈으로 말하는 언어도 세 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도 뭔가 아니 저 사람 참 총명하다. 생각이 맑다. 그렇지만 눈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망의 눈들을 쓸 수 있어요. 아랫도리를 훑어보면서 말이죠. 눈빛이 달라요. 음탕한, 너 이렇게 눈빛이 음탕하냐. 또 따사로운 정을 느끼게 하는 눈빛이 있다니까요.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으로 세 가지 언어를 말하잖아요. 세 가지 언어가 아니에요. 눈으로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들, 딸 사랑하거나 다 주변 사람들 몸으로 말하는 이 버디 랭귀지도 말이죠. 하초가 자극을 받느냐 중초 상초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말씀일까요? 벌써 노는 물이 다르죠. 만약에 육각지대 있는 여인들은 뭐죠? 목소리도 뭐죠? 목소리도 상초 중초 하초가 들어있어. 아주 애교를 떨면서 말이죠. 이러잖아요. 남자들을 뭔가 아니 꼬드겨야 되니까 목소리에 애교가 막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땐 또 애교 섞인 목소리를 또 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죠? 별로 같잖아. 뭔가 목소리에도 뭔가 아니 정말 뭔가 다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이나 신장님들은 다 아세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집중력이 한 남자 이렇게 한 남자만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니면 말입니다.
이 우주가 여러분 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하고 자그마한 이 우주의 법도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이 남자는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남자에 몰입하는 그런 여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들, 딸들은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성적표입니다. 벌써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런 이런 여자, 남자에서 나온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그만큼 자기 몸과 마음이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컨센트레이션, 이른바 말하면 뭔가니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끊임없는 우리에게 도덕성과 윤리성과 끊임없는 이 우주가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고.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질문해 주세요. 네. 요새 이제 정부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네네. 요새 정부가 이제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스님 저는 이제 물론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네네. 젊은 딸들 가진 저로서는 네네. 딸들이 이제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로서는 이제 뭔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이제 임신이나 그 힘든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가산점은 없는데 네네. 군복무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자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사실 군복무한 이 남자애들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얘기는 이게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또 아기를 키우고 그것도 또 왜 그런 가산점 안 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업이 있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업이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울 땐 말씀이죠. 일단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결혼하면 남자가 잘 봐요. 남자가 어떤 여인을 취할 땐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이고 대를 이어갈 존재들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나라도 책임 있어요. 나라도 거기에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임산 출산 휴가도 주고 막 합니다만은 결혼을 할 때 그건 전부 다 아이를 낳는 건 일종의 여자로서의 의무 같은 거지. 출산의 의무 같은 거.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결정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집안도 많고 그건 자기 타협하에 맞벌이해서 돈을 벌고선 같이 살고 하는 거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 일단 개별이 책임이라 개별 남편들의 책임이고 가게 책임이잖아. 물론 나라 책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어느 편을 들고 어느 측면을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또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군대 우리나라처럼 뭐 강제로 그렇게 징집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뭐예요? 자원해서 갑니다. 그 미국에는 어떤 제도를 쓰는 거 아니? 다른 나라에서 막 불법 이민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불법 이민한 이런 친구들 혹은 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가지고 뭔고 하니 근로자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 불법 이민 왜냐하면 그 멕시코라거나 이런 데서 말이죠 막 그 뭐요 넘어오잖아. 막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아무리 뭐 군대들이 지키고 한다더라도 그거 막 넘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미리국 하잖아. 미국은 또 그냥 프리하게 다 받아주니까.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때마다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군대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줍니다. 군대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라거나 동양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런 전부 다 하니까 거기는 징집제가 아니야. 강제 징집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군대를 들어가면 거기서 군대에서 교육제도가 잘 돼 있어요. 걔네들은. 아유 뭐 방송, 통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돼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미군이 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줘요. 한국에도 미8군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거기는 강제성을 띠지 않은 거. 우리나라는 강제성이란 말이야. 가고 싶지 않은 거 가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니까 자기들이 미국 국민이 아니거든.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거기 갔다 오면 시민권을 준다니까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젊은 애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거든 다 지금. 대부분이. 아무리 국토방위 의무를 하지만 말이지. 3년 갔다가 뭐 갔다 오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공부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개별 책임 문제 아니라 국토방위거든. 접촉 지역이란 말이야.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쳐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어? 강군을 가지고 또 막아야 되거든 이거. 그 여기서는 뭔가 아니요. 무슨 뭐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요즘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전부 다 애를 안 하니까 대체로 보면 다문화 민족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건 받아들인 추세입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받아들여요. 일본도 점점 출산율이 약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려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픈돼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온 애들은 전부 다 아이를 낳는 거 전부 다 받아주죠. 저 지방에 가면 정말로 뭐 월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온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니까 그 마을이 뭐 60몇 가구인데 30몇 가구의 외국인 그 베트남 월남에서 와 있어요. 반 정도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야. 국가를 방해해야 돼. 보위라고.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 주는 거니까. 터지면 다 죽어야 되니까. 여자들을 징집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녀가 구분을 안 해요. 남녀 구분이 없어. 다 군대 가야 돼. 여자들도 다 총 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자들 안 하잖아. 거기도 전부 다 아들, 딸 낳잖아, 여자애들이. 여긴 여자애들은 안 가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다 3년간 와가지고 20 몇 개월, 25개월인가 뭐. 근데 옛날보다 많이 단축된 거예요. 요즘엔 뭐냐면요. 애들이 또 하나씩, 옛날에 의가사제들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집에 뭐예요. 엄마, 아버지나 무슨 나이가 들고 노령이고 그런 뭐죠? 군대에서 빼주는 거 있었다니까 하도 이 자원이 많으니까. 요즘엔 아이 낳기 싫으니까 아이가 하나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아이가 하나라도 다 징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산점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건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는 뭔가 아니 걔네들이 군대 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들. 뭐 별의별 부상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먹으면 군대 안 가다 뭐 어디 껌해진다고. 여러분 이른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이 훈련 이른바 그 뭐라 그럴까 징집 영장 안 받으려고 신체 검사 받잖아요. 신체 검사 연예인들 가운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간 녀석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간에 3년간 갔다 나오면 여러 가지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그건 국가와 민족으로서 봉사하는 거니까 이른바 말하면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남존여비 비슷해가지고 모든 부면에 다 여자들이 불리하거든요. 이거 직장을 가도 무슨 여자들 조금밖에 안 뽑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많이 있다.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게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임신하면 임신휴가 있지 출산휴가 있지 뭐 이런 휴가 같은 게 많으니까 직장에서도 가뜩이나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출근하기 힘든 데다가 공부를 다 시키고 직장에서 익숙할만 하면 쉬어버리고 그러면 회사도 뭐죠? 막대한 타격이니까 여자들을 또 안 뽑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후진국이거든요. 우리도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구라파 같은 데는 이 출산 휴가가 철저히 됐거든. 아주 유급 출산 휴가야. 북구라파 같은 데는 춥잖아요. 거기 아이들 안 낳았습니다. 추우니까. 아, 저도 유럽 돌면서 함부르크 거쳐서 스웨덴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춥습니다. 함부르크도 북해는 추운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추워요. 그 추우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월급의 반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다 받는 걸 아는 거지 자기들이. 다 받는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냅니다. 이민자들도 많아요. 좀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여자들 사회 진출 문제라거나 가산점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이란 말이에요.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여자분들이 또 요즘엔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고실쳐도 보세요. 군대 갔다 오면 고실치면 3년 늦었는데 여자들이 막 그런 일 들었어요. 고실친데도 자기하고 똑같은 동급생인데 자기는 군대 갔다 와다 보니까 한참 선배가 돼 있는 거야. 고시 서열로. 그 동창 밑에 있어고 후배 밑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고시 합격생들이 파격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몇 년 앞서가는데 군대 갔다 오면 새까맣게 후배인데 자기가 고시 후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좀 뭔가 호봉을 쳐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하느라고 뭐 군대 갔다 왔는데 그 걔는 군대 안 갔느라고 박쳐가지고 저 위에 있는데 말이지. 난 저 밑에 있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인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도 여자분들은 또 뭐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노를 다 부셔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 맞으세요. 네, 우리 고사님. 네, 네. 자, 제 아들이 지금 대입시 3수생입니다. 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여느 부모처럼 최선을 정말 다했는데 그러셨겠어요. 이 철없는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강남에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좀 더 나은 특출난 사교육을 받았으면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철없는 소리를 해서 네. 충고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어요. 근데 네. 점점 갈수록 과간이라 우리 부모 억장을 무너지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스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답답하네요. 듣고 보니까 답답해요. 저런 질문 하신 분들 아까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아버지가 박봉인데 아들 녀석이 말이죠. 막 그냥 다른 애들은 막 쪽집게서 내한테 몇백만 원씩 과외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대학교 못 가겠다고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런 녀석들 상담을 받다 보면 막 저도 머리 깎고 살지만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보살님이 말씀이죠.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야. 지혜로운 답변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 우선 그렇잖아요. 자기도 삼수하잖아. 그지?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수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순순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대단히 힘듭니다. 나라 무슨 관리들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That's my mistake. 이래 안 그래요. 그건 보편적인 건 이해하시고 애가 답답하니까 저러겠지 한 수 접어두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야. 첫째로 자 아이를 근데 보살님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아들을 자꾸 스님이 얘기한 걸 잘 들어서 진지한 자세로 첫째로 엄마가 네가 답답해하는 마음 이해한다.
네가 자꾸만 잘못되니까 너도 얼마나 갑갑하겠니? 이래가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야 돼. 무조건 욱박지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엄마나 아버지가 네가 그런 말 할 때 무능한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겠니? 무능하다기보다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한 걸 하늘에서 뭘 따다가 주다면 널 따다 줄 수 있을 텐데. 불교에서는 말이야, 부모하고 아들은 이게 만겁의 인연이래.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너 별들도 많잖니? 하늘의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은하계 우주니 뭐 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네가 다른 부모한테 안 가고 정말 엄마 아버지 뱃속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게 장난이 아닌 인연이고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그런단다. 그렇게 부모를 만나려면 1만겁을 찾아다녀야 된대. 1만겁이면 속옷만 쳐도 한 겁이 7억 년인데 1만겁 곱하기 7억 년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량한 세월이거든. 그렇게 해서 만난 인연인 거야. 그러니 이거는 인연 따라 만났는데 너하고 엄마 아버지 부모 삼자는 말, 부모 자식 삼자는 이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아니냐. 그 너도 엄마 아버지 탓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네 능력이 부족한 건 엄마 아버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만약 네가 엄마 아버지 탓을 하면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영원히 가난하다 못 믿냐? 노력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니? 불굴의 의지로 엄마가 잘나고 엄마가 뭐 했다고 아버지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안타까운 건 네가 자꾸만 엄마 아버지 탓을 하게 되면 너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다. 8분의 정말로 옛날하고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정말로 네가 엄마 아버지 탓만 자꾸만 하게 되면 너의 미래가 깜깜할까 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슬픈 거야. 저 무슨 시커먼 나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뭔가 돈 벌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냐? 너도 뭔가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네 인생을 이제 엄마 아버지는 죽는다. 때가 되면 죽지만 너의 인생을 네가 자꾸만 뭐 타박하고 인연 따라 들어왔는데 그럼 너의 그 그릇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자꾸만 해서 그렇지 않냐?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지 네 인생이 뭔가 길이 열리지. 자꾸만 타박만. 불교에서는 뭐냐? 또 세 번째로 꼭 얘기할게. 전부 다 인과라고 그러거든. 인연이라고 하니까 네가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네가 엄마 아버지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인과니까 네가 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 네가 길을 열어가라.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는 것도 이게 지금까지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엄마 아버지는 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괴롭다. 근데 내가 괴롭고 엄마 아버지 괴로운 건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고생해서 널 그렇게 키웠냐.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네가 자꾸만 원망을 하고 이래버리면 이 우주는 아무도 원망할 게 없다고 그러더니 인연 따라 만났으니까 너도 그러면 왜 그럼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지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봐. 너 왜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지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냐 너는? 응? 너는 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서 왜 엄마 아버지 억장으로 무너뜨리고 가슴 아프게 하냐? 넌 좋은 집에 태어날 수도 얼마나 그럼 좋은 집에 가지 왜 왔어? 이렇게 만난 거 인연이니까 여기 우리가 현실을 긍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네가 자꾸만 너 자신을 극복하려고 자꾸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분골쇄신해야지. 그게 네 앞날이 좋잖아. 엄마 아빠도 정말 가슴이 아픈 건 그렇지. 엄마 아빠도 어려운 가운데 커가지고 지금 이만큼 왔는데 네가 자꾸만 그러면 너의 앞날이 깜깜할까 봐 더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다 괴로우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이 순간에서 앞으로 나갈 꿈만 하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공부가 삼수해서 안 된다면 뭐 다른 길을 가든지
네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뭔가 아닌 네가 엄마 아버지가 뭐 네가 잘 되라 안 되라 네 운명이니까 네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자꾸 엄마 아버지 탓하고 안 된다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엄마 난 또 낸 대로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라고. 인연 따라서 왔다는 거. 인과라는 거. 다른 집에 못 간 것도 다 너의 전생에 지은 우린 전생을 얘기하거든. 지옥에 태어나는 거. 아귀, 축생, 뱀으로 태어나고 송아지 태어난 거 전부 다다. 그런 걸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뭔가 하니 나름대로 진지하게 얘기해.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알겠지? 그럼 아마 좀 더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